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잠시 후에 미국 증시가 마감됩니다. 약 5분가량 남았는데 오늘도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별다른 일 없이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용지표였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77만 9천 건을 기록해서 다시 한번 80만 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에는 안도 심리를 줬고요. 여기에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서학개미들의 이 투기적 매매 거래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부담을 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베이도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페이팔도 현재 7%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반도체 기업들은 특히 퀄컴의 경우에는요. 실적이 기대를 비트했음에도 불구하고 9% 넘는 하락을 보이는 그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승했지만 종목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 종목별, 업종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직전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오늘도 저 엘라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2월 4일 주요 지수는 양호한 실업 지표에 힘입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현재도 상승 탄력을 잘 지켜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이고요. 현재 3만 1,0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려나가면서 오늘 탄력 붙은 모습인데요. 현재는 1.06% 오른 13,755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36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3,8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었는데요. 오늘은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주보다 3만 3천 명 줄어서 77만 9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 83만 명을 안정적으로 밑도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 또 11월 마지막 주 이후로는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그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다행히 몇 주 전 나타났던 증가세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발표된 양호한 민간 고용과 더불어 고용시장이 잘 회복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전해준 좋은 소식인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날 발표될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주시해야겠습니다. 그런 한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그 첫 단계인 예산 결의안이 가결됐고요. 또 이번 주 상원에서도 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규모 부양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실적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페이팔과 이베이 등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퀄컴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 증시의 핫 토픽이었던 게임스톱의 주가 현재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1.9% 급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53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변동성은 그래도 확연히 줄어든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비농업 생산성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4.8% 하락했고요. 전망치 2.8% 하락보다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기타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개 업종 현재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이 1.67%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기술주도 1.26% 오르며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소재 홀로 0.5% 떨어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빵주의 경우 애플이 2.29%, 넷플릭스도 2% 가까운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외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은 전부 조금은 잔잔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진한 매출을 발표했던 퀄컴의 경우에는 현재 9%대의 급락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크게 오르는 금융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페이팔 6.86% 오르고 있고요. 비자도 3.8% 가까이 오르면서 섹터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전문가의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변동성에서 벗어난 만큼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한 전략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다면서 시장이 펀더멘탈로 복귀하고 있고 또 변동성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1.08% 상승입니다. 오늘 31,055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1.23% 오른 13,77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는 41포인트 회복입니다. 3,87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Ala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주최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먼저 미국 증시가 또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쇼스퀴즈 테마주의 급락세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펀더멘털, 즉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다시 좀 이동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고용 지표가 특히 좀 양호하게 나왔죠. 그리고 기업 실적 역시도 대부분이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주면서 증시의 좀 투자 심리를 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가 전일까지 3일간 약 한 39% 정도, 40% 가깝게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결국은 역대 최대급의 단기 급락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향후 몇 달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금값은 하락하고 유가는 올랐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보도록 하죠. 자, WTI 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1%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전날 발표됐었던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도 또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점이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탄력에는 약간의 제한 요인이 되면서 상승 캡을 좀 막는 분위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 정도 올라서 현재 56.3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 1,800달러가 붕괴돼서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2%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은 가격에 따라서 요즘은 금 가격이 움직이는 웹도독 현상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은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특히 서학개미들의 이 투기적 매매 거래가 좀 사라지면서 은에 대한 매수세도 많이 줄었고요. 이것이 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귀금속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가운데 금 가격도 덩달아서 하락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2%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금 가격은 1,794.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1.14%까지 올라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가치가 소폭 올랐습니다. 0.39% 올라서 91.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니까 유가의 상승 탄력이 다소 제한되고 또 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즉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이 좀 완화되자 고용도 크게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로이터의 기사를 준비해봤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9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전주 대비해서 3.3만 건 감소를 했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83만 건도 크게 하회하는 양호한 수치가 이번에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침체 수준인 66.5만 명 수준을 여전히 좀 웃돌기는 하지만요. 지난해 3월에는 이 같은 수치가 700만에 육박했던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이에 대해서 몇 주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은 고용시장이 최악의 위기를 이미 지나갔다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절정에 또 달했던 달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려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경제활동 위축 역시도 월 화순 들어서는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시장의 좀 안정화를 보여주는 다른 지표도 존재를 하는데요. 홈베이스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근무 시간 지표 같은 경우에도 1월 마지막 2주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과 1월에 나타났던 감소세가 다소 좀 정체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챌린저사가 집계를 하는 감원 건수 같은 경우에도 1월에 3.3% 증가에 그친 7만 9,552건으로 나타나면서 감원 칼바람을 미국 고용시장이 결국 지나갈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도 기대가 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오히려 14만 명 감소로 나타났었죠. 결국은 이제 레저라든지 우리가 접개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섹터 가운데서 좀 고용이 많이 감소를 했었고 지표도 굉장히 좀 부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1월 지표에서는 증가세로 전환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집계한 컨센서스는 5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렉스 팩토리에서 집계한 컨센서스도 7.7만 명 증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를 점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서는 지난주에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고용시장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경계론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용시장 회복은 사실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부양책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 부분의 시장이 분명히 좀 우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나 아니면 주요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본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이터에 따르더라도 1월 중순 기준으로도 최소 1,780만 명이 실업수당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날 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 나섰던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힘든 몇 달을 앞두고 있다라고 또 한 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부양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며 통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재차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 회복과 추가 재정 부양 필요성 간에는 별개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 밤사이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화면과 함께 보시면요. 포드 자동차의 경우에도 가장 수익성 높은 차가 바로 F150 픽업 트럭입니다.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 F150 픽업 트럭의 생산을 줄여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됐다고 하고, 또 GM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없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자, 반도체 부족 현상은 서로 다른 산업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물론 게이머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귀찮고 성가신 일이 그 정도에 그치겠지만,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는 그들의 사업에 차질이 빚을 정도로 위협적인 사안입니다. 또 미국의 방위 산업을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F-35Z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부족해진다. 그렇다면은 국가 안보가 또 위협받을 수 있는 의미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 뭐 발전이라든지 대중교통, 금융과 헬스케어,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반도체 부족은 우리 삶 자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에 대만과 함께 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산업 지형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반도체 설계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게 가장 큰 수익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필요한 만큼 생산해내는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가운데 70%가 대만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적 기술까지 동반돼야 되는 게 반도체인데요. 팀장님,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반도체가 최근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 기업의 실적의 업사이드를 좀 제한하는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뜻밖의 실적 쇼크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최근에 AMD가 이 공급 차질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퀄컴 역시도 지난 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더 많이 팔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경영진의 코멘트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문제는 지금 주요 업체들의 코멘트를 들어보면요.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된 생산 라인을 좀 집중적으로 증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 IT 업계가 공급 순위에서 밀릴까 하는 그런 걱정이 관련 기업들에게 좀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또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반사이익 가능성 역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몇 가지 실적 나온 거 수치만 먼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액티비전 블리자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기록했는데 한번 숫자를 한번 보면요. 시장 예상치가 EPS 주당 1.1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1.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66%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포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포드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포드는 EPS가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발표된 EPS는 0.34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흑자니까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포드의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1.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뭐 핀터레스트도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뭐 펠로톤도 실적 발표할 예정이니까 나오는 대로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시장에 또 하나 뜨겁게 등장한 이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바로 다찌코인인데요. 다찌코인이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억만장자 투자자 이 마크 쿠반이 관련해서 트위터를 올리게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4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를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죠. 바로 이 그림과 함께 올린 트위터 때문에 다찌코인은 이날만 44달러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트위터 그림에도 이 Dutch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불을 쏘아 올리는 그림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다음 트위터들에는 이어서 다찌코인은 사람들의 암호다라는 내용과 함께 No highs, no lows, only Dutch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즉 고점도 저점도 없다면서 오직 다찌코인만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다찌코인에 대해 과거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현실이 됐다면서 다찌코인이 최고의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가상자산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낙관론을 펼쳤고요. 억만장자 투자자죠. 마크 쿠반의 트위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다찌코인과 이 로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다찌코인을 선택하겠다라는 내용의 트위터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 코인은 2013년 당시에 2명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 대 사람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암호화폐고요. 다만 다찌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무제한으로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찌코인은 계속해서 채굴이 되기 때문에 발행량이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가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찌코인 다소 생소하거든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다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웹상에 유명한 그 시바견 짤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그런 비트코인 종류고요. 암호화폐 종류고요. 그리고 그 이름도 바로 그 짤방, 그 마스코트에서 도용을 따왔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좀 쉽고 또 빠른 비트코인 버전을 표방하는 게 바로 이 다치코인인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발행량을 좀 무제한으로 좀 늘린다는 우려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한정된 채굴량 속에서 좀 가격 변동성이 좀 극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코인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수수료가 좀 더 적다라는 또 장점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디지털 월렛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암호화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장점도 있고 좀 특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또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과 2018년도에 그 암호화폐 시장 버블기에도 연동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최근에 또 레딧에서 또 핫하게 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투기적 매매에 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퀄컴이 실망스러운 실적에 이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받으면서 이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클로버 헬스가 니콜라를 무너뜨린 힌덴버그의 공격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간밤 주가가 10%가량 급락했습니다. 노드스트롬이 실망스러운 올해 매출 전망에 7%가량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종목 뉴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종목 뉴스 보기 전에 조금 전에 기업 실적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펠로톤 실적 한번 보도록 하죠. 펠로톤 실적은 일단 주당 순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09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주당 순이익은 0.18달러 더블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인데 매출액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펠로톤의 지난 분기 매출액 실적
이번 마찬가지로 10억 3천만 달러가 기대가 됐었는데 10억 6천만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과 이익 모두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퀄컴 전날 실적 발표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안 좋았었는데 실제로 장중에도 그런 모습이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던 퀄컴이었죠. 이날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무려 9% 가깝게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실적 외에도 이제 결정적인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이날 퀄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194달러에서 165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티 측에서는 점유율 확대와 그리고 5G 폰 업그레이드 사이클 기대에 작년에 퀄컴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5G 사이클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내내 실적 업사이드보다도 마진율 악화 등의 악재가 더 많이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시티 측에서는 퀄컴의 이제 마진이 4G 도입기에도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압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퀄컴은 작년 12월 결산분기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요. 매출이 예상치 대비해서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사측에서는 공급 부족 여파로 매출 부진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결산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라이선스 부문에 이제 이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을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부문의 부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사측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시티그룹이 지적했던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뭐 성숙기가 되면 마진율이 악화된다. 이게 어떤 관계인가요? 네, 특히 이제 5G 사이클과 연관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보여지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이제 전분기의 퀄컴의 세전 이익률 같은 경우에 칩 부문이 29%였고 라이선스 부문이 77%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좀 양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그룹에서는 일단은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려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 사측에서 당분기 가이던스로 칩 부문의 세전 이익률을 23에서 25%, 그리고 이 라이선스 부문 같은 경우에는 66%에서 70%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약화가 되는 그런 양상을 예상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티에서 지적을 하는 5G 성숙기에 따른 마진율 악화라는 그런 근거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5G용 칩 같은 경우에는 4G용 칩 대비해서 가격이 1.5배 정도 높죠.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 지금 5G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이 120건 이상 체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G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사측의 마진율에 결정적인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측에서는 3월 분기에 마진 약화를 예상한 것이 통상적인 계절적 요인에 대한 그런 영향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이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 효과로 칩 전반의 수요는 또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티그룹의 의견을 잘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또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봐야 되니까요. 다른 주요 IB의 퀄컴 실적에 대한 해석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네, 어쨌든 간에 좀 이 헤드라인 수치에서 미스가 나왔고 가이던스도 좀 혼재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다소 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엔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18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공급 부족 때문에 실적 부진이 나타난 것뿐이고 펀더멘털에 기반한다면 여전히 퀄컴은 당사의 토픽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주화에서도 목표 주가를 163에서 170으로, 서스케아나가 165에서 175로, 그리고 로젠블렛도 175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역시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55에서 153달러로 이 하향 조정을 했고요. 중립 의견도 유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171에서 167달러로 소폭 내려잡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로버 헬스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10% 넘게 하락을 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인데요. 스펙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자, 혁신기업 투자가로 유명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칭송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마스라는 인물이 있죠. 소셜캐피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자, 그 인물이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한 클로버 헬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니콜라를 무너뜨린 장본인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번엔 이 클로버 헬스를 공격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보고서를 내놓은 바에 따르면 클로버 헬스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클로버 헬스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클로버 헬스는 차마스의 소셜 캐피털이 만든 스펙을 이용해서 이제 스펙 상장을 지난 1월에 했기 때문에 차마스가 투자했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불같이 매수에 뛰어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미국 사법부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 잘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투자가 진행됐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힌덴버그에서는 짚고 있는 건데요. 힌덴버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표적인 공매도 헤지펀드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자신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최근 서학개미들은 이 공매도를 시장의 원흉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으면서도 힌덴버그는 자신들이 이번 일을 밝혀낸 것처럼 쇼셀러들이 얼마나 시장을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차마스의 소셜캐피털 측에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은 없었다고 하고요.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팀장님 일단 그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클로버 헬스라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월가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클로버 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과거 보험금 데이터를 받아서 이후에 좀 동향을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서 예방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료보험 스타트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 예전에 좀 투자를 한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적자를 내고 있고 시총도 50에서 6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규모가 조금 적은 기업입니다.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기로는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목표 주가가 18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월에 IPO를 한 거 치고는 그래도 투자 의견이 3개나 좀 제시가 됐는데 최근에는 시티그룹이 매수 커버리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로 19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JP모건도 앞서서 중립 커버리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15달러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해 백화점 관련 업종들은 참 어려움을 크게 겪었었죠. 대체로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 백화점 중 하나인 노드스트롬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디지털 사업이 50%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지난 2019년 당시 33%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임을 예측했는데요. 다만 레피니티브 서비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매출 성장 기대치였던 26%대보다 낮은 수치가 제시가 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이날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7%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노드스트롬은 낮은 한 자릿수 연간 매출 성장률을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익이 매출보다 더 크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아마도 온라인 전환 등으로 매장 유지 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새로운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으로 노드스트롬은 더 작은 규모의 매장들에 집중해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 즉 노드스트롬 아울렛 매장인 노드스트롬 렉과 이커머스에 더 중점을 두고 육성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 BMO 캐피털 마켓의 전문가는 노드스트롬은 경제 재개, 리테일 관련주 중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선호가 됐던 종목이라면서 올 초부터 현재까지 약 16%가량 상승을 했고 이는 다른 종목 대비 상승폭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노드스트롬이 지난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알 수 있는 시점은 오는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3월 2일에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그간 우리가 백화점 관련주는 또 한번 짚어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이 소식을 들고 왔는데 과연 올해는 어떨지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백화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제 정상화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코엔이라는 IB에서도 백신이 성공 시에 관련주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방문객들이 오느냐, 이 추이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재를 판매하는 업체들과 달리 패션 등의 그런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제 정상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계 내에서도 이제 정자상거래에 대한 푸시 정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는 JP모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노스트롬이 백화점 가운데서는 가장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도입이 빠르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